그러니까 저는 한나라당, 아니, 새누리당 계신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우호적으로 언급하실 때마다 사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해요. 솔직히. 왜냐하면, 이제 아까 친노 얘기도 나왔지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엄청 좋아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유시민 대표께서는 본인에 관한 얘기가 나오니까 좀 너무 민감해진 것 같은데. 제가 그거는 여기 국민들 앞에서 토론할 필요가 없이 그렇게 본질을 벗어난 정치 공세로 일관하지 마시고 국익이 달려있고 나라의 미래가 걸린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그 본질에 관한 견해를 주시라는 거예요. 국익의 차원에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야당에서 그렇게 높게 평가하시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을 해드릴게요. 개방과 관련해서 진보주의자들의 주장이 지금까지 사실로 증명된 것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못다 쓴 회고록에서 본인이 자필을 밝힌 내용입니다. 제가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죠.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인용하시면 고맙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이제 존중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용하시되 골고루 인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ISE를 포함한 재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함께 유고에 있다는 점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나라당, 아니, 새누리당 계신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우호적으로 언급하실 때마다 사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솔직히. 왜냐하면, 이제 아까 친노 얘기도 나왔지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엄청 좋아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다 잘하신 대통령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잘하신 것도 있고요. 잘못하신 것도 많고요. 판단을 착오하신 것도 있고요. 그렇게 안 하셨더라면 더 좋았을 일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노무현 대통령을 인용해서 그것이 정당화되거나 거 아니라는 점 제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은 좋은 자산도 남겨주고 가셨고 또 좋지 못한 부채도 남기고 가셨어요.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남긴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부채, 양극화, 또 한미 FTA, 또 비정규직 문제 확대, 이런 부채를 끝까지 안고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통합진보당에 합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친노 소위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통령의 말씀이나 또는 대통령이 하신 일을 지금 시점에서 좋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이명박 대통령께서 잘하신 것은 그대로 말씀하세요. 그것을 자꾸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이나 그것과 비교해서 정당화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네. 새누리당에 속한 의원들이라고, 새누리당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노무현 대통령을 다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런 전제는 좀 깨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자, 노무현 예, 대통령을 또 하나입니다. 칭찬하면서 우리를 찌르시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아파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드리는 것이지 새누리당에서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것을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면은 제가 옆에 앞에서 앉아서 말씀드리기 불편하죠. 분명히 전제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인간적인 면모 좋아합니다. 근데 인용을 굉장히 고약하게 하세요. 고약.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도 제가 유시민 대표가 좀 불편하게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2007년 6월 22일 날 반대하는 분에게 국가가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하고 싶다. 제주 해상에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67시간 걸리는 남해안에서 올 수 있느냐. 제주를 지키는데도 해군이 필요하다. 노무현 대통령 얘기입니다. 말 바꾸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유독 참여정부에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업 가운데 큰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국가의 안위가 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문제가 걸린 그 두 문제 가지고 유독 야당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그것을 상황이 달라졌다는 논리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 바꾸기가 자꾸 나오는데 제가 그러면 우리 네. 박 전 차관님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발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주를 방문해서 안보나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제주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재협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의 말씀 아닐까요? 말씀 아까 남경필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미 중단됐다가 지금 다시 가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한 번 정한 태도를 참 바꾸려고 하는데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번 섰다가 갔어요. 자, 우리 참여정부 때 얘기 하나 제가 드리고 싶어요. 천성산 터널 공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천성산 터널 공사 거기 천연기념물 개불이
다 죽는다고 황소개구리? 아니요. 예, 도리칠의 참 도롱뇽 죄송합니다. 도리칠의 도롱뇽. 예, 도롱뇽. 그래서 스님이 단식 투쟁까지 하시고 그 과정에서 중단됐다가 섰다 다시 조사하고 이렇게 가면서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도 그분들은 반대하셨어요. 마지막까지도. 근데 그 차이가요. 예. 우리 박선규 전 차관께서는 왜 문제가 풀어졌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 지율 스님이 100일 가까이 단식을 하셨는데요. 청와대 민정수석이 가셔갖고 거기 쪼그리고 앉아서 같이 대화 나누고 그 사진 보신 기억 안 나세요? 여기 사패산 터널 공사할 때 북한산 밑에 사패산 터널 공사할 때 2년간 지연됐는데요. 그때 스님들이 나무 위에 집 지어놓고 농성하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목숨 걸고 반대하면 일단 중단해놓고 국정 최고 책임자를 대리하는 사람이 가서 빌기도 하고요.